기원전 44년 3월 15일 로마 원로원 회의장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23군데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칼을 들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브루투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카이사르는 죽기 직전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마저, 브루투스? 그는 권력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500명의 원로원 의원, 수천 명의 부하, 로마 제국 전체가 그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진짜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63세 노인이 있었습니다. 키케로. 그는 그날 밤 한 통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우정에 관하여. 그 편지는 2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친구입니까? 아니면 거래 상대입니까? 기원전 44년 로마. 키케로는 원로원 최고의 연설가였습니다. 하지만 63세가 되던 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진짜 친구가 없다는 것을. 카이사르의 죽음이 그 증거였습니다. 어제까지 카이사르를 찬양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침묵했습니다. 권력이 사라지자 모든 관계가 증발했습니다. 키케로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젊은 시절 그에게는 아티쿠스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만나 책을 읽고 토론하고 꿈을 나눴습니다. 세월이 흘러 키케로는 집정관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바빠졌습니다. 아티쿠스를 만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를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카이사르의 죽음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거래 상대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40년 만에 아티쿠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현재의 서울, 퇴직 정년 다음 날 나는 50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을 보낸 사람은 단 2명, 그중 1명은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박종훈, 61세, 중견기업 과장으로 30년을 일했습니다. 퇴직 다음 날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같이 일했던 이대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점심 한번 하자. 다음에 꼭 연락드릴게요.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등산 모임 단톡방을 열어봤습니다. 이번 주도 가시나요? 이번 주는 일정이 바뀌어서요. 초대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친했던 대학 동창 영수에게 전화했습니다. 35년 친구였습니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퇴직금 받았잖아. 2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나는 거절했습니다. 전화는 2번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키케로는 우정에 관하여 라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정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이익의 우정입니다. 원로원 의원 마르쿠스는 200명의 친구가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매일 밤 연회를 열었고 모두가 그를 찾았습니다. 마르쿠스님, 제 아들을 원로원에 추천해 주십시오. 마르쿠스님, 이번 법안에 찬성해 주십시오. 마르쿠스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로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마르쿠스가 정치 스캔들에 휘말려 권력을 잃자 200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친구들이여,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오. 200통의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단 한 통도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주인님은 안 계십니다. 바쁩니다. 아픕니다. 마르쿠스는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나는 200명의 친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명도 없었구나. 그들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들은 내 권력을 사랑했어. 둘째, 쾌락의 우정입니다. 젊은 귀족 루키우스는 50명의 술 친구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웃었습니다. 루키우스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아. 나에게는 50명의 친구가 있어. 하지만 루키우스가 병으로 술을 끊자 50명이 모두 떠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루키우스는 친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다른 저택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루키우스가 물었습니다. 왜 나를 초대하지 않았어? 우리 친구잖아. 한 친구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루키우스, 미안해.
근데 너 이제 술 안 마시잖아. 같이 있어도 재미없어. 루키우스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들은 술자리를 사랑했어. 나는 그저 술값을 내는 사람이었을 뿐이야. 셋째, 덕의 우정입니다. 키케로가 정치적으로 몰락해 로마에서 추방당했을 때 원로원 의원 500명 중 499명이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아티쿠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키케로를 찾아왔습니다. 추방지에서 1년간 매주 편지를 보내고 가족을 돌봤습니다. 키케로가 물었습니다. 왜 나를 돕소? 아티쿠스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원로원 의원 키케로의 친구가 아니요. 나는 인간 키케로의 친구요. 키케로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익의 우정과 쾌락의 우정은 우정이 아니다. 거래일 뿐이다. 진정한 우정은 오직 덕의 우정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 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키케로는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3가지 시험을 통과한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친구가 아니다. 당신 곁의 사람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집안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내년에 결혼하려고요. 근데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전세 자금이 필요한데 5천만 원이요. 아버지 퇴직금에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우리 노후 자금인데.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결혼도 지원 안 해주시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집 사주시던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변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아내 경숙이 식탁에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30년간 그래왔듯이.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아내는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밥 먹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오늘 뭐 할 거야? 아내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문화센터 가요. 친구들 만나요. 당신은요? 나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나 늦을 것 같아요.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점점 늦게 들어왔습니다. 저녁 7시, 8시, 9시. 나는 물었습니다. 요즘 뭐 그렇게 바빠? 아내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요. 서예 배우고 요가하고 봉사활동도 해요.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에게 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아내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이제 각방 쓸까요? 나는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아내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같이 있어도 할 얘기가 없잖아요. 당신은 회사 이야기만 하고 나는 그게 지겨워요. 이제 당신 퇴직했으니 회사 이야기도 없네요. 그럼 우리 뭘 얘기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61세 생일날 나는 혼자 케이크 촛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책장에서 키케로의 우정에 관하여를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덕으로 맺어진 유대다. 나는 떨렸습니다. 30년간 내가 쌓아온 것은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거래였습니다. 다음 날 나는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50개의 연락처를 하나씩 삭제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명이 남았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민철이었습니다. 나는 35년 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철아, 나 종훈이야. 민철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종훈이?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철아, 나 퇴직했어. 요즘 좀 외로워. 민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한번 만날까? 민철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만나자고 했습니다. 키케로는 계속 썼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3가지 시험을 통과한다. 첫 번째 시험, 가난입니다. 부유한 상인 가이우스는 100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의 저택에서 연회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가이우스의 와인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선물을 받았습니다. 가이우스는 행복했습니다. 나는 100명의 친구가 있어. 나는 외롭지 않아. 하지만 무역선 세척이 폭풍에 침몰했습니다. 가이우스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왔고 그는 저택을 팔아야 했습니다. 작은 새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날 밤 가이우스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친구들이여,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오. 100통의 편지를 보냈지만 단 한 통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침묵만이 돌아왔습니다. 가이우스는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의 집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저택이었습니다. 주인님은 안 계십니다. 가이우스는 100명을 모두 찾아다녔지만 단 한 명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친 가이우스가 새방으로 돌아가는 길, 가난한 농부 티투스가 그를 불렀습니다. 티투스는 단 한 번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우스가 시골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하룻밤 재워준 농부였습니다. 티투스는 자루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밭에서 키운 곡식입니다. 많지 않지만 받아주십시오. 가이우스는 울었습니다. 왜 나를 돕는 거요? 우리는 단 한 번 만났을 뿐인데 나에게 얻을 것도 없잖소. 티투스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저를 인간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부유한 상인이 가난한 농부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평등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당신이 부자든 가난하든 저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두 번째 시험, 권력입니다. 키케로가 집정관이었을 때 매일 100명이 그의 집 앞에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추방이 결정되자 단 한 명도 배용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추방지에서 일주일 후 아티쿠스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친구여, 잘 있는가? 나는 당신의 가족을 돌보고 있네. 1년간 매주 편지가 왔습니다. 키케로가 복권되어 로마로 돌아가자 100명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키케로님, 우리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키케로는 웃었습니다. 거짓말쟁이들. 하지만 아티쿠스는 1년 내내 변함없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 시간입니다. 두 젊은이 마르쿠스와 세르기우스는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습니다. 우리는 평생 친구다. 하지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며 마르쿠스는 세르기우스를 잊었습니다. 40년 후 마르쿠스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세르기우스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나를 잊었어도 나는 당신을 잊지 않았소. 우리는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 친구요. 그 약속은 아직 유효하오. 마르쿠스는 울었습니다. 나는 40년간 잘못 살았구나. 키케로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가난해도 권력을 잃어도 40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다. 2100년 전 로마에서도 오늘날 한국에서도 같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당신 곁에 그 사람은 정말 친구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돈, 당신의 지위, 당신의 즐거움을 원하는 거래 상대입니까? 이제 박종훈은 그 답을 찾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전세금은 안 줄 수 있어.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키케로가 말했어.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주는 거라고. 네가 필요한 건 스스로 꾸려가는 법이야. 대신 아빠가 매달 20만 원씩 지원해 줄게. 3개월 후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월세 얻었어요. 제가 스스로 해내는 게 이렇게 뿌듯한지 몰랐어요. 아내에게도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뭘 좋아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당신을 몰라요. 아내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사실 서예를 하고 싶었어요. 나는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배우면 안 될까요? 우리는 서예학원에 등록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만났습니다. 민철과도 만났습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35년을 나눴습니다. 민철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친구하자. 기원전 43년 12월 7일 키케로는 암살당했습니다. 원로원 의원 500명 중 장례식에 온 사람은 10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티쿠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키케로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키케로의 저작들을 보존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정에 관하여라는 편지가 2100년 후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서기 2024년 나 박종훈은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2100년이 지나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내 연락처인 이제 10명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50명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민철이와는 매주 만납니다. 아들은 월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나는 매주 서예 교실에 갑니다.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 진정한 친구를 가진 자는 결코 외롭지 않다. 당신 곁에는 몇 명이 남았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없을 때도 옆에 남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연락처를 정리하십시오. 키케로는 63세에 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는 61세에 얻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은 지금부터입니다.